VBN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스윙맨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 혹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까지 모두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인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의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본론에 앞서서 우리 스윙맨 구독자분들께서 요즘 주식계 굉장히 핫한 어플이죠.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설치하시고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은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이렇게 해서 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 설치 링크인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는 거에 맞춰서 클릭을 하시면 설치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설치 버튼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겠죠. 이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저 다비드 전문가가 운영을 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요거는 이제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단타 추천주, 그 다음에 수익 노트 공지사항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익 노트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의 핫 종목해서 오늘 특징주들의 종목 재료 분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스윙맨 테마 총정리해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었던 테마를 정리해드리고 공부시켜드리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추천주를 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특징주 정리하고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지 이런 지식들을 깨알같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글들을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단타 추천주 이렇게 해서 추천주들도 같이 올려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매매할 종목으로는 이제 국동이라는 종목을 제가 올려드렸네요. 매수 가격, 1차 매수, 2차 매수, 목표가, 손절가,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요거 보시고 읽어보시고 차트 확인하시고 요거는 괜찮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매매 성향에 맞춰서 목표가랑 손절가 이런 거는 이제 조절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 대신에 나는 너무 주식 초보 투자자고 기준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손절가만큼은 잘 지키는 그런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최대한 승률이 높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기준들만 잘 지키면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려드린 종목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국동이라는 종목은 이 차트의 위치를 보면서 요걸 이제 제가 최근에 강의해드렸던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많은 상승률은 나오지 않았으나 뭐 이런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플 이용하시면서 여기에 올라오는 추천주들 확인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시점 매매 많이 응용을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매하시면서 또 같이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수익 인증란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분들 올려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수익 인증과 계좌 캡처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 장이 마감되고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시장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모두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사실 그동안에 코스닥이 반등을 좀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었으나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과 오늘 이제 빠지는 요런 날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좀 더 차갑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고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좀 더 볼만한 내용들은 코스닥에서 코스닥 종합이 뭐 1% 가량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고, 코스닥 150은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뭐 절반 정도는 방어가 더 잘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나름 방어를 하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증시가 더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차가웠던 그런 날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좀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있었는데, 오늘 정치권에서 이제 뉴스가 있었죠.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여기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앞서면서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관련된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뭐 써니전자라던가 아니면 뭐 안랩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써니전자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저가로는 하한가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왔었고, 안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급나가는 모습들이 나와버렸죠. 그 다음에 오세훈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는 뭐 진양화학이라던가 진양산업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흐름들이 굉장히 세게 가면서 오늘까지도 뭐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런 특징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약간 하방 쪽으로의 좀 아쉬운 특징주들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새우글로벌이라는 종목이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9.93% 하한가에 꽂히는 좀 아쉬운 그림들이 나왔었고, 뭐 맥스로텍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이준이라던가 좀 아쉬운 그런 하락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뉴스를 한번 볼까요?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오늘 특징주 뉴스가 상장 폐지 절차 진행, 그다음에 새우글로벌 지난해 영업이익 14억 전년 뭐보다 올랐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투자 유의 안내, 그 다음에 새우글로벌 감사보고서 제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우글로벌 주식 매매 거래 정지, 요거는 이제 장중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얘가 오늘 감사보고서 제출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불안감들을 쭉 키워놨었고, 그 다음에 결국에 오늘 4시 18분에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의견 거절로 떠버리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또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때 감사 시즌에서 종목을 매매할 때 적어도 보고서가 좀 나온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지금은 그동안의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본 잠식률이 조금 좀 가까워지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에 설명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수익맨 영상 찍어드렸던 거를 다시 참고를 해보세요. 자, 여기서 오늘은 3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정기총회가 일정이 잡혀야 되는 가장 뒤로 늦출 수 있는 날이 3월 31일이죠. 그럼 이제 아무리 늦어도 기업들은 이날까지는 이제 주총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31일 이렇게 이제 몰려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준으로 8을 빼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까지가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되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급락이 나오고 뭐 하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이 오늘 급락과 폭락들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에서 유독 중소형주들의 힘이 없었던 부분들도 마지막 감사 시즌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운 모습과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적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중간에 뭐 중국발 악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시장에 호재가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특징으로 뭐 아니면 시장 뉴스 이런 걸로 이제 부각을 시키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오늘은 이제 좀 감사 시즌의 또 마지막 날이었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흔들리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형주들 중에 실적이 못 나온 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이 끝나가는 이때까지는 실적이 좀 좋지 않은 부실한 아니면 이제 소형주 중에서 실적을 잘 못 받았던 그런 기업들은 불안감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됐고,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보고서 제출을 좀 지연을 시킨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오늘부로 이거는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관점과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자리를 잘 잡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과거에 이제 감사 시즌이 작년에 끝났을 때 그때 이후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런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좀 그렇지만 충분히 잡주들의 세상이 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우량한 그런 대형주들 위주의 장세가 아니라 시장이 막 뭐 횡보를 한다던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시장의 수급들은 감사 시즌이 끝나고 감사 보고서 나오고 적정 나오고 재무 구조가 옛날에는 좀 불안했으나 이제 이런 그 상패 시즌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의 수급 쏠림 현상들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참 전문가를 하면서 투자자분들한테 잡주를 매매하세요라고 권장을 드리는 거는 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항상 뭐 단기 매매와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부터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유의 종목들, 그러니까 뭐 잡주라고 해서 굉장히 큰일 날 그런 종목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가총액이 좀 작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당장 흑자를 못 내고 있는 이런 기업들, 중소형주들, 이런 종목들의 랠리들이 보통 이 감사 시즌이 끝나고 작년에도 그랬고 뭐 5년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 시즌이 끝나면 흥행하는 시기가 보통 뭐 4월 넘어갔을 때 뭐 이때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나았었던 것도 뭐 시장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영상을 찍어 드릴 때는 감사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좀 보세요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전략을 좀 섞어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그럼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감사 시즌이 지나고 하면은 어떤 쪽에다가 열광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슈가 어떤 쪽으로 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을 때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안철수, 오세훈 얘기하면서 인맥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3월 달에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을 때 시장에서 가는 놈들만 갔었는데 그 가는 놈들은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화평윤 씨의 그 뭐 사회이사라던가 요런 게 이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뭐 대선 시즌이라던가 4월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라던가 요런 이제 일정을 앞두고 있으면서 인맥주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이미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테마주,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그런 종목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지난 대선 시즌 때도 그랬고 그 지난 대선 시즌 때도 그랬고 아니면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뭐 이런 일정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맥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당연합니다.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이제 인맥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인맥주들이 항상 큰 사이클을 보여주고 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부각이 되는 게 정책주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뭐 저출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처럼 전반적인 선거 시즌에 많은 공통 공약으로 나오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지지율이 높은 특정 후보자들로 인해 그런 사람들이 어필을 했었던, 뭐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때 이제 성남시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 당시에 이제 성남시에 그 무상교복을 되게 어필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교복 관련된 종목들이 이재명의 정책주 이렇게 이제 편입이 돼서 테마를 형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세훈이 이제 새로 이제 서울시장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박영선 이쪽에서도 이제 같이 지금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아니면 뭐 인물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토박스 코리아라던가 아니면 뭐 손오공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유아 아니면 토박스 코리아 삼성 출판사 이런 것처럼 유아 관련된 영유아 관련된 종목들이 이낙연 후보의 새로운 좀 정책주다, 6세 이하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정책주로 떠오르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느낌처럼 정책주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항상 또 끼어 맞추기 식으로 테마는 형성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뛰면 그 다음부터 또 무한 랠리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보고 관심 있게 정리를 해둘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장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뉴스를 볼게요. 박영선, 오세훈 누가 시장이 돼도 재개발 재건축은 허용할 듯. 이게 오늘 3월 23일 11시 18분에 나온 뉴스네요. 요 내용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공급 확대한 목소리, 실행은 큰 차이,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서 두 후보 모두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뭐 누구는 뭐 공공주택 30만 채, 그 다음에 누구는 맞춤형 주택 36만 채를 공급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아무튼 뭐 누가 됐든 간에 이런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이런 그 뭐 SOC 관련된 뭐 투자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부각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크죠. 재개발 재건축 허용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뭐 다액도시 강남북 균형 개발 뭐 VS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관련된 그러니까 뭐 큰 건설주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항상 이런 테마주들은 시가총액이 너무 큰 종목들은 테마로 껴주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연과 환경이라던가 아니면은 이화공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수건설, 이 삼총사가 가장 그 다음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주의 1순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뉴스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부선의 지화라고 해가지고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정책 관련된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는 이화공영, 특수건설 뭐 이런 애들이 거의 뭐 쿵짝으로 맞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고 중소형주들이 많이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오늘 차트가 굉장히 예쁩니다.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의 일봉상의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하공영이라는 종목의 일봉상의 차트예요. 이하공영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번 급등을 보여줬고 조정 이후에 야금야금 자리 만들면서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는 양봉이 나왔는데 이 위쪽에 점선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거든요. 여기를 위쪽으로 돌파하면서 매물을 위쪽으로 찌르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고 오늘 시장이 빠지고 아래쪽으로 이탈하는 이런 과정 안에서 충분히 시장보다 강력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음봉으로 좀 많이 머물고 있었는데 장 마감할 때 종가 관리를 해주면서 양봉 전환을 했고 이하공영이랑 뭐 거의 비슷한 차트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단기적인 1순위 정책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대선 시즌이라던가 아니면 선거 시즌이 가까워지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좀 정책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뭐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1순위가 뭐 저출산, 그죠? 2순위는 청년 복지,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뭐 문제거리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형식과 방식이 다를 뿐이지 아니면 규모가 다를 뿐이지 모든 후보자들의 공통적인 정책으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저출산 쪽으로 이제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출산에서는 제로투세븐,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그 다음에 메디앙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은 거래 정지가 됐었다가 풀린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모나리자 뭐 요 정도까지만 이제 섞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로투세븐은 오늘 뭐 시장이 빠지면서 밀리는 구간들이 나왔으나 최근에 뭐 추세가 상방으로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쪽으로 좀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을 어느 정도는 좀 뱉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일 당장 뭐 매수하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봉상에서 여기 뭐 자리를 잡는 과정들이 보여진다라던가 아니면 일봉상에서 다시 바닥을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지는 이런 그림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밴드 상단에서 하방폭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반전을 기대를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로투세븐은 이번에 실적 개선폭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월봉상 차트를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오른 건 맞으나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제로투세븐이 9,000원 후반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호가창의 변화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그 10,000원 부근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약간 효과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9,000원대에 있을 때는 호가 단위가 10원씩 올라가요. 10원씩. 근데 10,000원을 넘어가면 호가 단위가 50씩 올라갑니다. 이제 10,000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면은 빠질 때는 10원씩 빠지는 거고 한 호가가 바뀔 때마다, 그 대신에 10,0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는 한 호가 먹을 때마다 50원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호가 먹을 때마다 퍼센테이지가 크게 붙어가지고 몇 호가가 안 먹었는데 양봉이 막 크게 나오고 상승 퍼센테이지가 좀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아가방 컴퍼니도 오늘은 좀 아쉬운 그림이 나왔으나 이 종목이 매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월봉상의 바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나와 있고 충분히 저가권의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가방 컴퍼니도 그동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감사 보고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개별 재무제표에서도 좀 뭐 위험한 부분들을 이제 피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시즌들이 끝나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잡주들의 또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제로투세븐을 또 충분히 속도 자체로도 이제 역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고, 최근에 이제 음봉으로 좀 내려서 아래쪽을 두들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터닝 포인트가 제일 잘 잡히는지 확인하시고 방향성이 위쪽으로 잡힌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공격적이고 좋은 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에요. 대표적인 종목은 뭐 사실은 원래는 뭐 땡땡땡땡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끝나는 창투사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일자리 하면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윌비스, 에스코넥, 사람인, HR 이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땡땡땡땡 인베스트먼트 이런 창투사들은 사실 요즘에 움직임이 많이 나왔죠. 어디 때문에 움직였죠?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의 승리호로 인해서 한번 부각을 받고 최근에도 또 새로운 이슈를 받으면서 급등을 이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땡땡땡땡 인베스트먼트 붙는 애들 아니면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창투사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도 부각을 받으면서 이미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얘네들은 일자리 창출로 엮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미 올라간 부분들이 다른 이슈를 붙였기 때문에 요거를 일자리 창출로 보기에는 조금 좀 애매할 것 같고 차라리 뒤에 있는 요 종목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 윌비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바닥에서 쭉 올려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돌파가 안 나오고 지금은 횡보의 길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봉상의 포인트를 보니까 이 검은색 선 120월선에 저항을 계속해서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종목이 이제 힘을 더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런 거를 이제 돌파하는 액션들이 나와주느냐 여기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이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놓고 있다가 좀 째려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이런 거를 재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윌비스라는 종목 옆에는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기업의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에스코넥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내용 중에 메타버스라는 요즘 핫 이슈가 있잖아요. VR, AR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힘을 좀 잘 쓰는데 에스코넥이 과거에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된 부품을 납품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그거랑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엮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주봉의 차트가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툭툭 찌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또 수렴을 해 나가고 위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책주들이 부각을 받는 시즌이 온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기에는 전혀 높지 않고 가격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1순위는 이 위쪽에 있는 종목들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서 아까 하나하나씩 지나가면서 차트를 봤을 때 요거는 좀 내 스타일인 것 같은데 요거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너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뭐 더 강력한 테마라던가 뭐 내일 당장 단타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요런 류의 종목들은 오늘 힘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힘도 좀 실려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시장 이슈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 뭐 감사 시즌 이후에 조금 중소형주들이 흥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드리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한 정책주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시장에 또 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오늘 많이 하시던데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그렇게 큰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중소형주들이 충분히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돌파구는 항상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은 기회가 있고 또 좋은 재료들과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영상 통해서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할 테니까 항상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불태울 때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